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쌍끌이 형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 뽑아주신 키워드부터 확인을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중심 이슈입니다. 메타버스 ETF 흥행입니다. 메타버스와 연관된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묶고 ETF로 출시를 하자 계속해서 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 포인트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 보겠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미증시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뭐 뉴욕 증시 보도한 그 보도를 보면은 사상 최고치란 얘기를 하는데 저가 보기에는 뒷심이 약해졌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아쉬웠어요. 예, 테슬라 얘기도 이제 원랭커가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종목들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주가는 또 약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이제 주가 반영도가 조금 주춤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은 좀 들고요. 지수 중에서는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역시 다우 운송지수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0.4%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아주 바짝 다가섰고요. 종목별로는 뭐 엔비디아가 7% 올랐고 아마존도 2% 가까이 올랐고 알파벳도 장중에는 1.4% 올랐는데 페이스북은 또 약세고 그러니까 좀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정유주 또 올랐어요. 엑슨모빌이 2.3% 그리고 소비주인 존슨앤존슨이 1%가 올랐고 반면에 소위 이제 경기에 민감하다 그러는 캐터필라는 1.3%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뭐가 잘 나갔다 뭐가 못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철금속 가격은 좀 약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이틀째 상승, 유가는 거침없습니다. 지금 뭐 그 85달러까지 거의 뭐 접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틀째 하락하면서 1.6% 초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는 천연가스 가격인데요. 원자재 가격 중에서 요새 이거를 제일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면은 근데 이게 이제 9월 달에 아주 30%나 폭등을 했다가 10월 달에 들어서 확 빠졌거든요. 푸틴 영향이 좀 그 영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증산을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증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없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지금 또 러시아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증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참고로 유럽에서 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러시아에서 절반 정도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 가격은 상승 추세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가격을 봐야 되냐면은 우리나라에 연관된 게 두 가지 섹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연가스,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천연가스 관련주들 있죠. 이 부분들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가 너무 올라가면은 그 대항마로 나올 수 있는 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아주 폭등을 했던 게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기술, 한전 KPS, 작게는 뭐 우진이라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그래서 단연 원자재 중에서는 요새 천연가스 가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시 안 하셔도 제가 때때로 나와서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전환의 역설인데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지금 속보로도 미국에서 발전소 석탄 재고가 1997년 이후 최저까지 밀렸대요.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저탄소로 체제로 전환하는 건 좋은데 그 사이에 석탄 발전소만큼 그렇게 화력을 뿜어내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이 대체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 공백을 원자력으로 지금 유럽 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유럽에서도 얘기하는 게 기존의 원자로는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형 원자로인데 이게 성격이 뭐냐면은 크기가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작고 그리고 핵 폐기물이 굉장히 떨어지고 위험성 면에서는 1000분의 1로 위험이 감소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 기존 원자로는 그 바닷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원자로랑은 굉장히 또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소형 원자라는 거. 그럼 SMR을 따로 볼 스몰 모듈, 필요는 그러니까 스몰, 작은. 이게 아직 적용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이쪽 기술이 우리나라가 또 좀 앞서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섹터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분류를 해봐야겠네요. SMR 맞습니다. 관련주 따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제가 하고.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받아서 다시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수급 특징주 국내로 오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이 되셨어요? 어제 뭐 딱 보이는 게 하이닉스가 단연 눈에 띄었고, 4월 연속 지금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 제가 뭐 대장주로도 좀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내일이죠.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상당히 좋았고요. 하이브, 네이버, 삼성 SDI, 셀트리온,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요새 하이브 열심히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엔터주 또 열심히 샀습니다. 특히 이제 SM, JYP, YG 이런 종목들 전부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종목들이고 이 밖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컴투스도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대장주로 아주 오랜만에 삼성 SDI 한번 들고 나왔어요. 지금 조정 많이 받고 바닥 다지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일 것 같거든요. 특히 외국인이 지금 8일 연속 사주고 있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적 놓고 보면 실적이 일단 뭐 양호해요. 3분기 실적이. 지금 부진한 게 자동차 전지, 또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런 게 다소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소형 전지, 그다음에 원통형 전지 이런 쪽이 예. 이쪽에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배터리 3사 관련해서는 고민이 LFP 이슈가 사실은 고민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LG화학은 LFP를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삼성 SDI는 이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쪽이 아니라 기존의 자기 NCM 배터리를 가격을 낮추는 전략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거 있어요. 그러니까 LFP는 보급형으로 들어가는데 무겁고 주행거리가 짧아요. 대신 가격이 싸고 안정성이 있고. 근데 더 이상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힘듭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업그레이드했다고 얘기는 나왔어요. 이쪽에 기술력의 한계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주행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급형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LFP 배터리가 점유율이 올해 들어서 많이 높아졌는데 중국 영향이죠. 예. 근데 NCM도 일단 생산량 배터리 생산량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리스크가 적다고 보고 산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급형이랑 보급형 저가 라인이랑 다르죠.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소재단은 거의 고급형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LFP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저급형인데 그거를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텐데 일단은 그거는 노이즈로 보셨고 네, 맞습니다. 예, 셀 3사에 대해서는 요즘 수급이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뭐 다운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좀 고민되는 게 이제 고점 부담을 느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고 시장 분위기 좋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대형주가 살아나는데 더 간다 이런 쪽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심히 사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안 팔아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올라간 배경으로 봐서는 일단 환율 하락이 일단 제일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훅 하락하면서 장중에 1,200원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 1,165원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힘을 주는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이제 매물대 차트 그려드렸었잖아요. 코스피는 3,100까지는 매물이 거의 없고 코스닥은 1,020포인트까지는 매물이 없고 근데 이제 열심히 사서 올렸다기보다는 안 팔아서 올렸다. 그러니까 매물 공백 때 제가 시장 표현하면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요만큼만 툭 밀어도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거래가 너무 적어요.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9조 원, 코스닥도 10조 원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저항대를 뚫고 본격적으로 랠리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게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저께 상승한 섹터를 살펴봤더니 코스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그다음에 오락문화, IT 소프트웨어 이런 이런 섹터 정도가 눈에 띄었고 코스닥에서는 은행은 종목이 몇 종목 안 되고 의학은 연속성을 믿을 수가 없고 전기전자가 또 눈에 뜨이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서비스 업종을 기관이 열흘 연속 사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참 업종만 놓고 보면은 이쪽 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어제 이 중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한번 좀 볼까요? 코스닥은 뭐냐면은 게임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게임주가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같은 종목은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도 속하고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업종에도 속하고 IT 종합 업종에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매매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엔터주 역시도 좀 많이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4종목만 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따 그 아이디어는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TF 얘기하면서.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그 서비스 업종이 많이 올라가는데 요새 NC소프트도 뭐 수급이 좋지만 종목들이 너무 지금 그 서비스 업종은 성격이 다른 종목들이 너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러면은 중심 섹터를 뭘로 찾아봐야 될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예. 답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우선 이제 ETF, 메타버스 ETF가 4종이 10월 13일부터 이제 그 동시에 출격을 했었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13일 날 지금 그 상장을 했는데 많이 오른 거는 20% 가까이 올랐고요.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같은 경우는요. 적게 오른 게 1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자, 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ETF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가 상당히 좀 그 궁금하죠. 그 종목들을 좀 제가 일부러 정리를 좀 했습니다. 좀 그 작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화면 보시는 분들이 좀 캡처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종목들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요새 잘 나가는 종목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이 굉장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K 뉴딜 지수 났을 때 정책 당국이 투자자들한테 추천 종목을 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종목들 면면을 보면은 요새 잘 나가는 종목들이 다 망라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의외로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위직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두 군데 포함이 돼 있는데 위직이 먼저 막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도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의 투자 아이디어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표는 캡처해갖고 당분간은 요 안에서 그 스타 종목들이 계속 나올 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표가 너무 제 종목들이 많아서 복잡하다 싶으면은 예. 제가 이제 4개 ETF에 모두 들어가 있는 종목, 3개 들어가 있는 종목, 2개 들어가 있는 종목 그 분류를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그 표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아, 역시 4개 다 들어가 있는 이제 형님이십니다. 하이브 요새 잘 나가죠. 예. 네이버도 요새 바닥 찍고 많이 올랐고 YG엔터 같은 종목, 3개 들어가 있는 종목이 이노텍, JYP엔터, NC소프트, 2개 들어가 있는 종목이 펄어비스, 카카오, 위지익 스튜디오 이 정도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중복되는 것까지 네. 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ETF 중복 편입 종목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국내 마무리 전략 주세요. 일단 뭐 핵심에 붙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쏠림 현상 계속되고요. 예. 저 메타버스 ETF 관련 종목 얘기를 했고 아까 SML 관련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주도 지금 SDI 같은 종목 관심 가져볼 만하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주도 요새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인데 특별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한국금융지주, 그다음에 유한타증권 이런 종목들이 배당도 많이 주고 유한타증권은 수급이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두 종목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CJ CGV, 강원랜드 뭐 이런 종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융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 여기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